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내부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터뷰에 밝힌 것처럼 소속 의원에 대한 주택 보유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잠깐 예. 처음 얘기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네. 처음으로 밝혔고요. 네, 인터뷰 특종입니다. 인터뷰에서 오후에 봤죠? 확인해줬죠. 네,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또 마음 같아서는 언론들이 껄핏하면 기사 앞에 단독. 괄호 열고 단독 네. 이렇게 붙이잖아요. 언제 네. 방송에서 이런 거 안 되나? 방송도 최초 공개 네. 이렇게 네. 예, 단독 공개. 최초 공개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네, 네. 계속 네. 어쨌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이 전수조사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네.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좀 다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좀 부정적이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주택 공급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천명을 했죠. 그린벨트 풀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어제 이제 이낙연 의원도 그 출마 선언 관련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 방안 마련을 강조했지만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이 익명 민주당 의원발 기사들이 다수 나오면서 민주당 정책위가 문자를 통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기사와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마 이 맥락이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가지고 네. 몇 가지 이제 4가지인가요? 이제 지시를 네. 내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급량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고 결국은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사실은 그린벨트 이야기니까 이제 그래서 관성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쉽지가 연관이 않아요. 돼 있어요. 그렇죠. 지자체랑 네. 정부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절반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것도 논란거리지만 사실은 더 뜨거운 논란은 결국은 집 처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경실련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했던 민주당 다주택 보유자 42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중 21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경실련에 이어서 참여연대도 지금 비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다만 이제 통합당 내에도 다주택 보유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자료를 경실련이 이 부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도 어제 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백지 신탁제 부동산, 네. 백지 신탁제 네. 도입하자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또 이제 어떤 입장을 정할지 이것도 좀 이제 중요한 문제고 목소리도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지금 부동산 이슈 관련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좀 눈에 띄는 건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미래혁신 포럼 강연에서 LH, SH 두 공기업의 주도로 평당 3천만 원 정도의 반값 아파트를 강남권에 수천 세대 공급해야 한다라고 잠깐만요. 네. 평당 3천만 원이 반값입니까? 강남에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강남. 네, 강남권을 했을 때 뭐 평당 억대로 값도 안 호가하니까요. 되죠. 반의 네. 반값이죠. 와, 평당 3천만 원이 반의 반이라고요? 반값 억대가 넘어가는 건물도 많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강남에는. 뭐 예.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같이 가면서 토지 임대부 분양제도 병행 등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정부 여당의 대책을 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되는 거는 이게 결국 값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했고 예. 조영 원내대표는 이제 김현미 장관을 향해서 자신 없으면 내려오라라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처분하라는 요구 이거 반헌법이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제 회의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또 박원순 시장도 그 사실 통합당을 향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사유재산 처분하고 안 하고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다. 반헌법적 발상이다. 라면서 이거 자체가 정부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그러니까 법률가가 계시기 때문에 반헌법적 발상이 맞습니까?
글쎄 뭐 사유재산권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어떤 최대한 권리긴 한데 뭐 공공 질서라든지 그런 걸 이유로 제한이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그냥 근데 권유하는 거 아닌가요? 권유? 그래서 이거를 갖고 파는 거를 예를 들어서 징발을 해버린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징발해버리면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거고.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하면 공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권유 안 받으면 뭐 그만인 거죠, 사실은. 예.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래서 그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부동산 만약에 백지 신탁제가 도입이 된다면 네. 내 집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제도로 그럼 백지 신탁하라고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도 그 말도 그럼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죠. 재산권 같은 경우는 많은 기본권 중에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이유가 뭐 공공의 질서라든지 뭐 안전 보장이라든지 예. 그 이유기 때문에 사실상 뭐 권유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산권 측면에 봤을 때는 헌법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국민적 정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솔선수범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어떤 이것을 어떤 그 강제적인 어떤 그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반응. 그렇죠. 이것과 어떤 그 지금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사실 다주택자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어쩌면 좀 책임감이 더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니, 그런 그리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이제 부동산 관련 그 세금 문제를 다시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럼 국회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깊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러면 또 헌법과 연관이 되는 거냐.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 이야기가 예. 좀 나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어제 이 자리에서 백지 신탁 관련 이야기 한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통합당에서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 여건의 악재라서 여러 말은 나오는데 아직 뭐 톤이라든가 방향이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원희룡 지사의 어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 통합당 그 주요 좀 지도부 몇 명한테 접촉해서 물어를 봤는데 예. 좀 많이 갈렸어요. 아, 예, 그러니까 좀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좀 불가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었고 네. 아니면 괜찮은 의견이다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이 원희룡 지사의 발언 자체를 그냥 대권 행보로만 해석을 하고 선을 긋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좀 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지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전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휘 상황을 문헌대로 신속 이행해야 한다고 말렸는데요. 추 장관은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수기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 총장의 입장은 지금 수사 지휘가 나온 지 닷새를 지나 엿새째인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고 중이에요. 예. 월요일, 화요일에는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고. 그렇죠. 대검 검사장 회의도 하고 바로 예. 즉각 나올 걸로 보였는데 예. 그것만 언론에 발표가 되고 예. 정식적인 입장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고거리가 뭐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하나 잠깐 그 저희가 그 과거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잠깐 까먹고 지나간 거 있는데 그 오마이뉴스 발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차기 그러니까 3위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10% 넘었죠. 네네네네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나 빼달라라고 요구를 할지 안 할지가 관심사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검 측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는 그 주관식으로까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를 다시 객관식으로 돌려서 통계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그 이제 비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이제 선을 전체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왔습니다. 오마이에 네. 오마이뉴스에 네네.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됐습니다. 주관식 객관식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그 차기 조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그 응답자들한테 차기로 그러니까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저는 A요, 저는 B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취합을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항목으로 넣는 거잖아요. 네네, 1번 그렇죠. 누구, 2번 누구 그 얘기하는 거죠. 네네, 객관식은 그렇습니다. 그거 네, 얘기하는 그 뒤. 거고. 지양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보니까 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나올 것 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진영에 뭐 눈에 띄는 또 후보가 없다 보니까 네. 여론조사하는 입장에서 해가지고 뭔가 성과 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을 거거든요.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뭐 근데 그거 이제 발주처 마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조사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의아했던 거는 세계일보가 이전에 이제 창간 기념으로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넣어서 했을 때는 공식적인 입장이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왔던 반면에 이번에는 좀 비공식적 입장이죠.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나저나 아까 그러니까 거기 좀 깜빡해가지고 한번 확인차 네. 질문 드렸던 네, 네. 거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오늘쯤에는 입장을 발표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해야 또 이것도 사실 그런 게 둘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위를 내렸잖아요. 네. 지위 관계입니다. 상명하복.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되는 사람도 이거 다 알 거예요. 결국은 네 아니면 아니요. 복종 의무가 있어요. 네. 하든가 말든가거든요. 네 아니면 나가든가 아니든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특임 검사제라고 하는 것 하나의 어떤 절충안 비슷하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검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딱 끊어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마라. 딱 했거든요. 끊어버렸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제3의 어떤 그 없어요. 길이라는 건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용이냐 수용하지 예, 아니요. 둘 중 더 하나밖에 이상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그 장고가 네. 예냐 아니냐. 네. 아무튼 오늘쯤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전망하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건 말 그대로 전망이고. 계속 오늘 3일째 지금 오늘 오늘째입니다. 좀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게요. 한번 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제 그 또 눈길을 끄는 게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부장 검사가 관련 수사 진척 내용을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였죠. 검찰 내부망에 정진웅 형사 1부장이 올린 글입니다.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라고 썼는데요. 그동안 중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에 수사 상황 일일 보고 등 사전 사후 보고를 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수사팀의 입장이 좀 영향을 앞으로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저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사실은 이 범죄는요 강요 미수죄입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말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범죄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네. 아마 녹음 자료를 들어보면요 녹음 자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단컨대는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는 주요 증거라고. 주요 증거는 그 백모 기자의 녹음 자료 아니면 그 플러스에서 포렌식한 자료. 지금 그 다른 증거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일단 그 확보는 했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아니라 다른 증거를 통해서 포렌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전화기 아니라도.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주무부서예요. 수사팀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수사팀을 책임지는 부장검사 이렇게 밝히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워낙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수사를 갖고 지금 몇 군데서 수사를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금융범죄입니까?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아마도 이 부장검사 입장에서 뭐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고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검 지휘받고 확보했다는 취지로 글을 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제 오늘이 이제 그날이 될 줄 일단 좀 기다려 보죠.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오후 미 공군 군용기 편으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은 거는 2019년 12월 방한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을 집중 조율하며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관심사는 뭐 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북한과 어떤 그 접촉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 최선희 외상도 그렇고 어제 부상, 국장 외무성 제일 부상이고 국장이 또 뭐 또 발표해서 절대 만날 일 없다. 근데 그런 말들 자체가 오히려 직전에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더 갖고 오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뜻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비건 부장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만나자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없는데 본인이 모르는. 네네네. 근데 그렇죠. 북한은 우리 안 만나. 자리 깔지 말아라고. 네. 또 좀 이상하죠.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국무부가 이번 방안에 대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목표를 재차 밝히면서 사실은 조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좀 그러니까 북한이 원했던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이라는 이런 수준의
수준의 극적인 대안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되면서 좀 실질적으로는 이 북미 대화를 촉구한다, 뭐 남북 관계의 발전을 지지한다라는 정도의 좀 원래 이야기하던 정도 톤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모든 언론의 그 관심이 비건 그 부장관이 와서 북측과 접촉을 하는가 여기에 지금 쏠려 있는데, 그러니까 각을 조금만 틀어서 다른 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안보 라인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안보 라인이 교체가 됐고, 물론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 임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내정 단계에서 비건 부장관하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또 다른 접촉. 그러니까 이 새 안보 라인과 비건 부장관 간의 접촉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느 정도로까지 조율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기상 그게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보라인이 새로 구축되면서 예.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 오는 거고요. 네. 분명히 만나겠죠. 안 네. 만날 수는 없을 거고요. 묘하게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제 딱 맞아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 또 여기서 진전된 또 북미 어떤 관계, 네. 그 부분까지 조금 얘기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는 사실 좀 높진 않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번 비건 대표가 실무회담 수준의 양자 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들도 다수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운 등은 좀 만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번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가 좀 그러니까 남북미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디딤돌 정도라도 하나 놓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 이야기하는 네네네네. 거죠. 뭐 저는 그거 말고는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나 네, 이인영 만날 것 통일부 같아요. 장관 내정자도 저는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되지 않을까 만나야 되지 싶은 않나 것도 좀 싶어요.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들이 저는 더 적극 그러니까 기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만나더라도 이제 그건 비공식적인 만남이 그렇죠. 이게 되겠죠. 언론에 알려지진 않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뭐 그 임명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어떤 그런 필요성 네. 같은 경우는 좀 절실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저는 일말에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북한이 완전 판을 걷어찬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예. 또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겠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말에 어떤 뭔가 성과가 난다면 또 급반전에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또 야구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야구의 어떤 명언 중에 명언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이 북한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입을 해서 아, 진짜 맞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뭔가가 나오지. 그러니까 중간의 예측이라고 그런 것은 언제 어떻게 그 될지 회담도 모른다. 봐요. 그 깨지는 거 깨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담이. 또 극적 반전이라고 하는 게 워낙 또 많았던 많았으니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그리고 때문에 되게 좋아요. 지금 9회 말 찬스도 온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볼 그래 때는 봅니다. 특히나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예단을 할 성질의 그런 어떤 사안은 아니다. 얘기해봤자 또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예, 뭐 틀리다고 또 누가 뭐라고 안 해서 뭐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맞습니다. 그냥 아무튼 좀 이 밑작업이 지금 가장 기묘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